허리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허리 수술을 안 했을 때도 아프고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프면 괜히 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허리가 아파서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건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절망하게 되죠. 수술하면 분명히 좋아진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 아프고 앞으로도 나아질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수술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수술 후에 허리가 계속 아픈 이유는요. 총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압수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피부를 크게 절개하고 근육을 큼지막하게 갈라내고 또 뼈를 뜯어내고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디스크의 역할을 하는 케이지, 일종의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사못을 박는 유압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유압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수술 기법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유압 수술로 통증의 원인인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 협착은 해결이 되지만 정상 조직, 특히 근육 손상이 많았습니다. 근육 손상이 많아지게 되면 그 또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압 수술 부위 위 혹은 아래마디의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 협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인접마디 병변 혹은 인접마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압 수술 하신 분들이 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재수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수술한 부위 위나 아래 새로운 어떤 병변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크게 할수록 척추관의 흉터 조직, 즉 유착이 형성이 되는데 이 또한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압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 손상, 그리고 인접마디 병변, 그리고 유착 이러한 이제 병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압 수술은 허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풍문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압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최종 단계의 척추 수술이라는 유압 수술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압 수술 과거에는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장비와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새는 위암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다고 하죠. 네. 마찬가지로 척추 분야도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내시경 수술이 발달해서 수술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고 수술 후에 허리 통증도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허리 수술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가장 큰 부분은 유압 수술 때문에 생기게 된 건데요. 현미경 수술, 유압 수술보다 훨씬 그 범위가 작은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환자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정말 조금만 절개하고 들어가서 수술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제 내시경 장비입니다. 피부 절개를 약 1cm 정도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외경은 약 0.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경은 0.7cm 남짓되고요. 이 안으로 기구가 들어가서 모든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만큼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을 덜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유압 수술만 있을 때도 유압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거죠. 네. 과거에도 네. 이제 후궁 절제술 그리고 네. 디스크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이유에
이제 그 허리가 계속 아픈 이유 두 번째 이유에서도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유압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한 부위만 안 좋다, 한 부위나 두 군데만 안 좋다 그러면은 후궁절제술 혹은 디스크 절제술로만도 가능하긴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군요. 근데 진단에 난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 번 수술하는 것보다 한 번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 나으니까 그런 판단이 있었기 판단을 때문에 했었군요. 이제 네. 유압 수술을 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네, 다음 이유도 궁금해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난해한 진단인데요. 허리 통증, 이제 허리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의 문제로 이제 다리까지 불편한 하지방사통, 간헐성 파인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허리 통증 환자의 CT와 MRI를 보면 한 부위에만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부위를 수술하면 허리 통증은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부위의 디스크 탈출과 척추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진단에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허리에는 자, 모형을 보시면 네. 카메라 잡히나요? 네, 잡힙니다. 허리뼈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이 양쪽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몽통한 부분이 관절인데 이 관절이 5개씩 양쪽으로 또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구조물이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문제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나이 지긋한 환자분들의 영상검사, 곧 CT와 MRI를 보면 상당수가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검사에서 만약에 요추 3, 4번에 척추 협착이 있고 요추 4, 5번에 또 디스크 탈출이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이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 이 추간공 협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위를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부위가 네.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상검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위를 전부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유압 수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압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모형에 이게 이제 디스크 탈출 모형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스크 탈출이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는 과거에는 유압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 협착이 있는 모든 부위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 협착이 현재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 분절만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 용의자 중에 진범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겠죠. 네. 그래야 또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사든 환자든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게요. 여러 부위가 있을 때 진짜 헷갈릴 것 같은데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다 보면은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통증만 생기겠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직원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분이 서울 소재의 유명 병원에서 MRI를 검사를 했는데 요추 1, 2번 그리고 이 모형에는 안 나오는 그 윗부분 흉추 90번에 디스크 탈출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흉추 9번, 10번과 요추 1, 2번의 유압 수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수술 일정을 미루게 되었고 수술은 이제 몇 개월 후로 미루게 된 상황에서 너무 아프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져온 MRI와 증상 부위를 확인해 보니 제가 볼 때는 흉추 90번과 요추 1, 2번의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땐 요추 4, 5번 추간공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으로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진단적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목적의 신경차단술이 있고 진단 목적의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목적의 신경차단술은 소량의 약물을 투여를 해서 증상이 개선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추 4, 5번의 주사 치료를 했더니 증상이 곧바로 50%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추 4, 5번이 환자분이 느끼는 현재 증상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치료 목적의 신경차단술,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써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느꼈던 통증의 약 90%에서 80%의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20%의 통증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증상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서 퇴원을 하셨고요. 며칠이 지나서 그 복도에서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원장님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직원분이 그게 아니라 밭을 매러 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절대 허리 구부리지 말고 밭일하지 마시라고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좋아져서 밭에 벌려놓은 일은 있으니 밭을 매러 가신 거죠. 네. 많이 좋아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었죠. 말은 안 들으셨지만. 그래서 흉추 90번과 요추 1, 2번이 분명히 영상 검사에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 부위는 수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때 수술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흉추 90번과 요추 1, 2번 유압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증상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수술했는데 허리가 아픈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원인은 다른 부위에 있잖아요. 네. 분명히 계속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압 수술을 하고 나면 흉추 90번과 요추 1, 2번에 유압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유압 수술은 그 득과 실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해도 허리 아픈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유압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나머지 두 가지 이유와 함께 허리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별로 안 아파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 친구의 처남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주말에 여동생의 그 이사를 이제 도우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부터 이제 이사한 토요일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힘이 많이 빠져서 발목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통증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3, 4일 지나서 오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근력이 돌아오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한 정보, 소위 카더라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